수억씩 떨어지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아파트 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입니다. 예. 요즘 너무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중저가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죠.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빼줄 의무가 있는데 대출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게 집을 급매로 내놓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거 비약인가요? 아니면 비약입니다. 비약이에요? 요즘 너무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별 걱정을 다 듣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임대차상법 통과 이후에 예. 전세값이 보통 한 30% 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이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그 오름폭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네. 그 부분만큼만 월세화 되는 거고요. 전세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세값은 그 30% 오른 거에서 예. 1에서 2% 빠져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체감상 2, 3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전혀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 오름폭에 대한 걸 부담을 돈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할 건지, 예. 이 부분만큼 월세화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이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데 월세는 2년 동안 고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쵸. 차라리 난 이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월세가 더 이자보다 싼 경우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왜냐하면 이 전세와 월세는 예. 올라갈 때 그 폭이 이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처럼 막 요동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집을 구하는 분들은 월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뭔가 과도기적인 진통 과정, 그러니까 예. 워낙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또 뭐 깡통 전세니 뭐 역전세니 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예.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부를 월세화하는 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더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네. 다만 그게 이제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될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이제 동결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가 나은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정에 따라서 좀 저울질을 하고. 예, 나중에는 이제 월세값이 요새 월세값은 계속 오르는 거 아시죠? 모르나요? 너무 아무것도 몰라. 오르고 전세값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떨어진다고도 네, 일부 비싸게 떨어지는 있어요. 지역도 예.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정받는 건데 예. 월세값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습니다. 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금리가 인상되면 예. 매매 시장과만 연계돼 있다라고 약간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는 임대차 시장이랑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예.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죠. 예. 결국에는 비용 전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100%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일부 예.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냐의 문제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전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인 거죠. 그렇구나.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중과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때 전월세 가격, 그러니까 전세값이 특히 급등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100%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자 부담 늘어난 폭의 일부를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 규제 지역을 풀어서 뭔가 그 거래를 활발히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묶어놨다는 건 정부가 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자칫 풀어주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예.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8월까지 한 12대 1 정도 됩니다. 예. 뭐 결코 낮지 않은, 과거보단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결코 낮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는 30대 1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50대 1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공급이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요 부분을 건드리면 수요는 어느 순간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문제요. 대출은 오늘 풀어주면 예. 내일부터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오늘부터 공급을 시작해도 예. 실제 공급되는데 보통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예. 착공해도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그 차이점 때문에 지금 수도권 미분양이 한 4천 채 있습니다. 네. 많아 보이세요? 아니요. 4천 채면은 예.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큰 거 하나 큰 단지 하나. 예, 만도 못 하잖아요. 수도권 네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많지 않죠? 인구, 수도권 인구는 그냥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그렇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 뭔가를 풀면 저런 물량들이 물론 이제 경기 침체로 가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면 미분양이 급증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3만 채거든요. 미분양이 정말 많았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 몇 그때 채? 16만 5천 채였어요. 전국적으로. 심지어 반포동, 그러니까 잠실 뭐 이런 데도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철옹성이라는 그 강남도.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지에서 미분양이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라서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둔천주공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일반 분양만 한 5천 가구 나올 건데 미달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되기만 한다면야. 예. 네, 둔주는 분양만 그리고 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예, 예. 수요자가 생각할 땐 로또 분양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예. 보통 영끌하신 분들 그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까 이제 주거 비용도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늘어나는 곳에 있는 임차인이 더 스트레스인지 그 대출을 많이 받은 영끌이지만 내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일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차는 던집니다. 차는 던질 수 있죠. 차는 집을 그냥 걸어 다니면 던지느니 되는데. 차를 걸어 다니겠다 이렇게는 노숙을 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자기 집 한 채에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이자 비용이 1년에 뭐 많이 늘어나신 분은 월 뭐 100만 원씩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다른 데서 일단 줄입니다. 집을 던지기 전에 차를 던지고 먹는 걸 줄이고 예. 교통비를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집을 던집니다. 그 집은 가장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정말 어쩔 수 그렇죠. 없을 주거용 때. 집을 팔아라 마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요즘에 그 금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 그 아파트에 따라서는 뭐 수억씩 떨어지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아파트 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난리가 나죠. 올라도 난리, 떨어져도 난리입니다. 난리. 예. 예.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예.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락 가격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일정 수준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과도한 하락이냐 아니냐도 사실 체감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오름폭에 대한 걸 또 고려를 안 하세요. 항상 고점과 비교하세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전 최고가. 10억 하던 게 20억이 됐고 30억이 됐으면 5억 원이 떨어지면 사실 이 사람이 언제 샀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30억에 사서 5억 원이 떨어지는 분들은 속이 쓰리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입 시점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폭락은 사실 시장에서 발생되는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여건이랑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예. 경기 위축이랑 맞물리거든요. 근데 한 번 죽은 시장은 다시 살려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고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를 엄청 했습니다. 예. 근데 시장 안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초반에 시장을 살리려고 뭐 전세 그만 사시고 집 사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빚내서 집 사라라는 비판의 보도. 근데 안 살아났어요. 예. 2014년이 돼서 대출 규제까지 다 푼 다음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보면 2008년에서 2013년까지가 침체기거든요. 예. 한 번 죽은 시장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 그 하락하는 곳들은 워낙 덩어리 가격이 큰 곳들이 그 변동폭이 커 보입니다만 사실은 애초에 중저가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이시면서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은 던지죠. 네.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완화되면서 물건들이 나와 있죠.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리 네. 상황도 지켜보시고 시장의 흐름, 거래량도 지켜보시면서 네.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그리고 최적의 순간은 어디인지를 경다반과 함께 하시면서